그러면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을 딱 일주일 전에 공부했고 내가 당부를 했을 거야. 주중에 공부를 좀 해 봐야 된다.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얘기 안 했다고 하지 말고. 그럼 좀 익숙해졌겠지. 그러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자, 등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어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지? 대답했지 이미. 속도가 등 가속도는 속도가 변한다. 그지? 머리 잘랐니? 깔끔해 보이네. 속도가 변해. 오케이? 등 속도 운동은 뭐지? 등 속도 운동은 속도가 같을 등자. 일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은 빠르기로 방향도 안 변하고 직선으로 가야지 등속도 운동이야. 속도라고 하는 건 방향이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기만 일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방향도 안 변하지, 그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다른 말로 뭐?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배웠던 게,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등 가속도 운동인데, 등 가속도 운동은 헷갈리지 말고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뭔데? 1초당,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가속도가 3이다 라고 하면 처음 속도가 5였으면 뭐야? 일정하게 1초 후에는 8이 되고 5에서 8 속도가 그 다음에는 11이 되고 14가 되고 속도가, 그지? 속도가 일정하게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이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어, 그지? 그리고 공식을 내가 증명하고 이제 보여줬을 거야, 그지? 한번 다시 적어볼게. 첫 번째 공식이 시간 t초 후의 속도는 원래 시작하던 기준 속도 0초일 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지? 이거 다 어디서 유도됐어? 아이고, 자유낙하 운동 앞에 여기 VT 그래프, 등 가속도 운동이 VT 그래프에서 다 증명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VT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기억하라고, 기억. 그 다음에 여기서 t를 없애면 이 AS는 뭐야? V 제곱 빼기 V0 제곱. 이렇게 세 가지씩이 만들어진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결국 등 가속도 운동은. 그지? 크게 두 가지야.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래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그래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래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각해야 돼. 우선이 뭐다? 그래프로 문제를 풀기 시도해 봐야 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거 하고 그거 안 되면 이거 가지고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지, 그지?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이 처음 속도는 0이야. 왜? 내가 잡고 있었으니까. 속도 없어, 그지? 그 다음에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하면 되지. 9.8 또는 10, 그지? 문제에 따라서 10이라고 내주는 문제는 보통 계산하라는 문제야. 9.8로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통 계산하는 문제는 10으로 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걸 높이 h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됐지? 이거 딱 정리하고 그 다음 진도 넘어갈게. 그러면 t시간 이후의 속도는 뭐? 이거 0, 이거 g. 그러니까 b는 gt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동거리는 h라고 표현하면 되고, 이거 0, 요거 g. 그러면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면 되지, 그지? 요 식에 대입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a 대신에 g, s 대신에 h는 마지막 속도는 있겠지. 떨어지면 속도 있겠지. 근데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안 적어줘도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멘토 멘티 활동 이런 거 아니? 고등학교 가면 뭐 이제 뭐 봉사활동 뭐 이런 거 하거든, 그지? 친구들한테 도와주는 거, 공부로 도와주는 걸 멘토 멘티 활동이라는데 이런 거 좀 설명 좀 해주고 해.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등 가속도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자연낙하 운동 그래프 한번 볼게요. 항상 순서는 AT, VT, ST 그래프 순서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VT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속도는 G입니다. G는 9.8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안 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맞지? 됐니? 준아? 정신 차리고 펜 하나 들고. 자, 그 다음. 자, VT 그래프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떤 V0가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잡고 있으니까 V0가 0이지, 그지? 0이니까 원점으로부터 그려지는 거야. 맞지? 그리고 1초마다 얼만큼 속도가 올라가? 9.8. 그지? 그게 가속도잖아. 안 그래? 9점. 얘 기울기가 얼마? 9.8. 그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했었지? 그 이동거리 또는 낙하거리라고 하는 건 뭐의 일부분이라고? 2차 함수 곡선의 일부분이라고 했지, 그지? 2차 함수 곡선의 일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정도 잘려서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잘 생각해봐. y 이꼴 2분의 1 ax 제곱 이라고 하면 이 원점이 꼭지점이 됩니다. 그지? 원점이 꼭지점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2차 함수 일부분인데 요 꼭지점으로부터 요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언제는 자유낙하 운동 또는 어떤 운동? 등가속도 운동인데 처음 속력이 0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처음 속력이 0이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 일부분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 공기 저항은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공기 저항을 없앨 수가 없다 시연아. 알겠지? 근데 공기 저항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아예 공기 분자 자체가 공간에 없다는 뜻이지. 그걸 뭐라고 하니? 진공. 그지? 맞지? 진공 상태라고 하지. 그지? 진공 상태인 경우에는 정지해 있던 물체의 중력이 작용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공이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밀도가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깃털이 있거나 상관없이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똑같이 떨어져. 똑같이. 공기 저항이 없으면 똑같이 떨어져. 그치? 그때 이 좌표를 점점 찍어서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분석해보면 어떻게 돼? 가속도가 9.8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중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유낙하 운동은 그렇다. 그 다음, 아래로 떨어질수록 점점 빨라진다. 맞지? 1초마다 속도가 9.8 미터 퍼 세컨만큼 증가하게 되고, 지면에 닿기 직전에 당연히 최대 속도이게 되겠지. 그지? 지면에 딱 닿으면 끝나니까 이 운동이. 그지? 그렇게 되고, 지표 근처. 이걸 뭐라고? 내가 10km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책이 거의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습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대학생 때도 이제 물리 배웠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요런 약 10km. 에서 자유낙하 할 때는 그냥 가속도가 상수다라고 약속한다고 했어. 근사적으로. 근사가 뭔지 알지? 근사는 대략 값을 얘기하는 거지. 이때 물체 속력은 뭐 관계없이 요렇게 빨라진다 라고 한다. 그지? 요게 뭐다? 가속도지. 중력 가속도. 오케이?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무게가 다른 물체, 모양이 다른 물체 상관없어. 동시에 낙하시키면 두 물체는 뭐라고? 동시에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어떤 물체든. 오케이? 근데 공기 저항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공기 저항력보다 그 중력이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벼운 가벼울수록 공기 저항력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느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 저항은 항상 떨어지는 쪽 반대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런 게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요거 가지고도 문제 많이 나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운동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니? 첫 번째가 등 속도 운동, 두 번째가 등 가속도 운동의 뭐 자유낙하 운동. 그치? 그걸 두 개 합친 운동이 이거기 때문에 요걸 지금 고1 과정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 저 응용해보라고. 응용. 오케이? 봐. 등 속도 운동도 그렇고 등 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운동도 그렇고 얘들은 다 하나의 일직선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야. 맞지? 근데 이 운동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포문선 운동 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운동은 한 평면 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직선을 뭐라고 해? 1차원이라고 해. 1차원. 됐지? 물리적 기준값이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근데 평면은 어때? 그 수직선이 두 개가 만나서 직교 좌표계, 좌표계가 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차원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건 그러니까 1차원과 1차원이 만났어. 등속도 운동, 수평으로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떨어지는 운동, 수직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자연학화 운동이거든. 이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됐다? 2차원 운동이 된 예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시연아 관심 가지면 어렵지 않다. 얘를 던지는데 우리가 사람은 한계가 있어. 항상 한계가 있단 말이야. 이 던진 물체에 대해서 딱딱딱딱딱딱 어떤 특정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물리량을 가지는지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그래도 이해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수평과 수직으로 이 운동을 요만큼 했을 때 수평으로 요만큼 한대, 수직으로 요만큼 한대 이렇게 나누는 거야. 나눠서 따로따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합쳐서 이제 이 하나의 운동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수평 방향과 연직이 수직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던질 때는 내가 힘을 주고 있지, 공을 던진다고 하면. 근데 내 손을 떠나면 뭐야? 힘은 없지. 봐봐. 수평 방향이야. 수평 방향으로 밀거나 땡기거나 끌어당기거나 뭐 이런 운동 없지, 그지? 이런 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난 다음에는 힘은 0이야. 힘이 0이면 뭐가 0이야? 가속도가 0이야. 그지? 이건 확신해야 돼.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거 근본 원리잖아. 근본 원리. 그지? F가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데 질량은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100% 확률로 가속도는 0이지. 그지?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야. 가속도가 있으면 0이 아니면 속도가 변하는데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안 변하니까 수평 방향만 따져봤을 때 이렇게 포물선 운동 시키면 딴 같은 시간에 같은 1초에 똑같은 거리만큼을 이동해야 된다는 뜻이야.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된다. 힘이 0이면 가속도가 0이고 그럼 속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수평 방향만 봤을 때는 등속 직선 운동 한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연직 방향은 어떻게 돼? 연직 방향. 자, 수평 방향을 던졌다면 연직 방향으로 처음 속력이 있어 없어? 수평으로 던졌으면 위로도 안 올라갔고 아래로도 안 내려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직 방향으로 속도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걸 이해해야 돼. 됐니? 그러면 처음에 수직 방향 속도가 0이었으면 그 다음부터 수직 방향만 따졌을 때는 어떤 운동 하겠니? 자유낙하. 그지? 자유낙하 운동이 처음에 속력이 0이고 띵띵띵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잖아, 그지? 그런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자, 수직 방향으로 자유낙하를 하게 하는 근거 힘이 중력이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고, 그지? 속도는 1초마다 9.8m/s씩 증가하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인 자유낙하 운동으로 볼 수 있어. Y축 운동만 따지면. 됐나요? 이걸 합칠 거야. 이걸 합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준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수평 방향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5초 만에 요만큼 갔다고 치자. 그럼 1초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었다고 치자.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도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만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1초 지났을 때 수직으로는 여기 와 있지. 수평으로 여기 와 있지. 그러면 이걸 순서상으로 잡아서 이제 그러면 1초 후에는 여기네. 그지? 2초 후에는 이거에서 여기, 3초는 이거, 4초는 이거, 5초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걸 합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특징을 볼게. 공기저항 무시합니다. 그때 공기저항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졸라 어려워져. 공기저항의 계산값을 포함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함수를 적용하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건 다 대학교 과정에서 배워요. 그런 걸 요 개편되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종단 속도라고 하는 걸 배우긴 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스카이다이버 같은 사람이 처음에 떨어질 때 점점 빨라져. 근데 어느 정도 이상 빨라지면 속력이 안 변합니다. 그게 뭐냐면 빨라지면서 내려가려고 할 때 중력이 있지, 그지? 속력이 안 변한다는 건 뭐지? 가속도가 0이라는 거지.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분명히 있잖아, 그지?
근데 밑에서 위로 저항하는 공기 저항이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되는 거야. 공기 저항은 어떻게 될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세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공기 저항까지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그 등속도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때의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 몇 초 후에 그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속도가 얼마, 이런 건 안 합니다, 절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제는 공기 저항 무시하는 문제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그 자유낙하 운동,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자, 이제 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높이 h인 곳에서 떨어뜨린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시간 t초일 때 수평과 연직 성분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간단해. 수평은 뭐야?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지? 처음에 속력이 V0였으면 시간 t초 후의 속력도 뭐다? 그대로 V0. 수평만 따지면 됐니? 수직은 어떻게 돼? 우리 이미 배웠어. 뭐 어디? 이거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그지? t 시간 이후에는 속도가 수직 방향으로는 gt야, gt. 됐지?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지면 도달 시간과 수평 도달 거리가 나오지. 여기서 보통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조금만 관심이 별로 없으면 공부를 했어도 이걸 못 풀어요, 애들이. 응? 생각해보자. 같이 논리적으로 판단해보자고. 현아 판단해보자. 바로 앉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자세야. 바로 앉아. 응? 모자 벗고.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아서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뿅 던져서 여기가 땅이라고 하자. 그럼 빵 여기 도달하면 끝났잖아, 그지? 이 운동은 포물선 운동 끝났지, 그지?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니 수평으로는 좀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수직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 그지? 결국 여기 도달하는 시간은, 잘 생각해봐, 그냥 떨어뜨렸을 때 여기 도달하는 시간하고 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시간을 먼저 구하자는 거야. 됐지? 그 다음 플랜이 뭘까? 어쨌든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날아가지, 공이. 맞지? 근데 여기 도달한 다음엔 끝이지. 그러니까 수평 도달 거리는 뭐냐? 여기서 던져서 쭉 가다가 떨어졌다고 하면 요 수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요런 운동 있잖아. 뭐 멀리 던지기 할 때 우리 거리 재잖아, 그지? 그게 수평 도달 거리야. 오케이? 수평 도달 거리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는 뭘 해야 되니? 그러니까 수평으로의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지? 자, 이 시간은 뭘로 구했어? 수직 성분으로 구했어, 그지?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이 속도를 곱해야 되는데, 그 속도는 뭐다? 수평 속도지, 그지? 수평 속도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수평 도달 거리가 나올 거라고.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면 도달 시간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는데, 뭐 가지고 하면 돼? 이거 가지고 하면 돼, 이거. 자, H, 대문자 H라는 높이가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 T지, 그지? 그럼 이 시간 성립해야지. 그러면 2를 곱하고 G를 나누고 루트를 씌우지. 그지? 그러면 T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T는 루트 G분의 2H라고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됐나요? 그 다음엔 또 뭐 하면 돼? 이제 수평 도달 거리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속도는 아까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지 않았나? 그지? 수평 속도, 그지? 거기에 시간 루트 G분의 2H 하면 요게 뭐다? 수평 도달 거리가 되는 거야. 계산만 해주면 돼. 산수. 언제 배웠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네? 루트. 그지? 그래도 어때? 지나갔잖아. 익숙하게 할 수 있겠지, 그지? 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조금 어렵게 느끼더라고, 학생들의. 요걸 잘 연습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 개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요 진도의 마지막 개념이 이겁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돼 있다, 그지? 뉴턴의 사고 실험. 이 사고 실험, 준아,
사고 실험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 얘기, 그치. 그거지. 참. 자,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험을 못할 만큼 너무 정교하거나, 세밀하거나, 아니면 너무 방대한 스케일의 어떤 자연현상이 있다고 하면, 이걸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되어 왔고, 알고 있는 과학적 이론 또는 지식을 토대로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풀어나가는 거야. 이게 뭐다? 사고실험이라고 얘기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갈릴레이 사고실험, 뉴턴의 사고실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 있지? 뭐 이렇게 마찰이 없는 길이 있는데 공을 이렇게 놔두면 떨어질 거야, 그지? 그러다가 쭉 하다가 올라와서 딱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멈췄다 다시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이걸 조금 더 기울기를 낮춰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 조금 더 낮춰봐도 똑같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수평으로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여기 이 길에 마찰이 없다면 수평으로 하면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수평이고 마찰력, 힘이 없으면 계속 영원히 운동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거든. 이런 것도 사고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뭐 비슷한 건데. 자, 뉴턴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자. 사고실험이 뭔지 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어떤 좀 지표면에 살짝 높은 데서 공을 던져, 그지? 아기가 공을 던지면 삐옥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초딩이 던지면 요만큼 떨어지겠지, 그지? 아, 우리 아들은 왜 공을 못 던지지? 공 한 몇 미터 정도 던져? 대강? 업앤다운 40m 업앤다운. 저는 그거 아닌데. 인생에서 던져본 적이 거의 없어? 아, 그럴 수 있지. 한 몇 미터 정도 던져? 몰라?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것 같아. 운동부. 비빅. 네. 그, 멀리 던지기 잘해? 멀리 던지기요? 응. 뭐요? 멀리 던지기, 공 같은 거 멀리 던지고, 뭐, 측정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봤어? 메디신볼밖에 안 나왔어요. 뭐라고? 메디신볼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건 너무 전문적이다. 그런 건 아니고, 괜히 말했네? 아, 왜 내가 좀 약간 착각했나 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속 공을 던졌거든. 꼭 야구부가 됐고, 대학생 때는. 공 던지는 데는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 어디 뭐 강이나 바다 가면 일단 돌부터 던지고 봐. 좀 다르구나. 자, 어쨌든 중딩. 그 다음, 뭐 좀 이제 성인이 되면 더, 수평으로 똑같이 던져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좀 더, 떨어질 거야. 그지?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거라고. 그지? 됐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뉴턴이 뭘 생각했냐면, 뉴턴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가정했거든. 가정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던지면 더 멀리 갈 거고, 더 빠르게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뭐야? 아예 지구는 곡률이 있기 때문에, 곡률이 뭔지 알지, 그지? 곡률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만큼 지구가 이렇게 커브를 틀면 이거는 못 떨어질 것이다. 공기 마찰이 없으면 못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사고 실험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됐지?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 돌겠지. 그지? 계속 도는 이런 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여기는 없어.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계속 도는 운동을 하는 어떤 속도, 수평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돌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 버려. 지구에서 떠나버리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딱 정확한 적당한 속도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설명을 했고, 이걸 설명한 이유는 오로지 이겁니다. 이거 별건 아니야. 근데 그때는 절대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왜 달이 계속 보이지? 달이 같은 시간 계속 보이잖아, 그지? 얘 뭐 하는 거지? 달은 왜 자기가 생각한 게 그거잖아. 사과 나무에서 그 사과 떨어진다. 만류 인력의 법칙, 이걸 얘기했었잖아, 그지? 달이 왜 저기 있냐고. 떨어져야지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왜 안 떨어지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뭐니? 수평으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구는 끌어당겨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돌 수 있다라고 설명한 거야. 그때는 이런 설명이 필요했던 거야.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알고 있지만 그때는 필요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사고 실험으로 설명했다. 지구 주위를 원운 동안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설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달 같은 걸 뭐라고 해? 우리가 지구 행성이지, 그지?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걸 뭐라고 했었지? 저번에 수업에도 얘기했었는데 행성 주변을 돌면 위성이라고 해요. 위성, 그지? 달은 자연 위성이야. 그리고 사람이 만들었고 지구 주위를 도는 거 뭐? 인공 위성이지, 그지? 인공위성. 인공위성도 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인공위성 질량, 모양 다 따지고, 인공위성의 수평 속도, 그 다음에 지구에서 얼만큼 떨어져서 이제 운동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따져서 계산해서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 가까운 데 인공위성하고 먼 데 인공위성이 있다고 하자. 얘들은 속도가 뭐니? 당연히 다른 거야. 오케이? 이 공전하는 속도, 지구 주위로 공전하는 속도가 다르더라고. 자, 준아, 너가 대답할 차야. 자, A, 먼 쪽 인공위성. B, 가까운 쪽 인공위성이야. 두 인공위성 중에서 수평 속도가 더 빠른 건 뭡니까? 틀렸어. B입니다. B. 왜?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가까우면 더 세게 당기거든, 지구가. 더 세게 당기면 더 빠르게 도망갈 수 있게 더 빠른 수평 속도를 갖고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멀면 더 약하게 당기기 때문에 조금 무난한 속도로도 버틸 수 있다고. 이거 잘 생각해봐. 뭐 이런 거 할까?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고 하지? 꼬리 잡기 뭐 이런 놀이, 그 단체 게임 있잖아, 그지? 꼬리 잡기 할 때 뒤에 애들 막 이렇게 같이 돌다가 막 잡아지고 떨어지고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알지, 그지? 그때 언제 떨어지는 거야? 더 빠를 때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움직이는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이게 원 운동을 하는데, 얘가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돼? 중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질량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그 반대쪽으로 원래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성인 원심력이 있거든. 원심력이 있어 밖으로 밀려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자, 얘는 세게 당기니까 세게 밀려 나가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가까운 애는 센 수평 속도를 갖고 있어야지 이 힘이 그 그러니까 원 운동에서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원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때문에 바깥으로 밀려 나가려고 하는 힘을 관성력,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이게 같아야지만 이렇게 돌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더 세게 당기는 가까운 쪽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더 약하게 당기는 먼 쪽은 좀 그 느리게 움직이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생각에는 가까운 애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먼 애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거의 제곱배, 세제곱배가 될 거야, 아마도. 얘는 빠르게 이렇게 돌고, 얘는 천천히 돌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리고 돌아야 되는 궤적도 훨씬 더 길지, 거리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한번 회전하는데 며칠이 걸린다고 하면 얘는 몇 시간 만에 회전해야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정지위성이라고 들어봤니? 정지위성? 인공위성 중에? 정지위성, 보통 이제 GPS 위성이나, 군대에서 이제 정찰 위성 같은 거 중에 정지위성이 있거든. 그건 뭐냐 하면, 지구가 있지? 자전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 위에 있는 정지위성이 있다 치자. 그러면 한국 위에 있는데, 어떻게 얘가 공전하냐면, 지구 자전 속도와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 공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상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그걸 정지위성이라고 해.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거야. 너네 대학교 가서 이제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거 배우면 여기 이제 원운동에 대한 거 배우다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성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뜬다고 한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루에 이제 그 지구 자전의 각속도는 얼마이다. 그랬을 때 이 정지위성의 그 수평 속도 성분을 계산하셔. 예를 들어 이때 중요한 건 뭐니?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다, 이걸 얘기해 주겠지. 그지? 왜? 거리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거리가 짧으면 더 빠르고 멀면 더 느리겠지. 그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대학교가 그런 시험 치는 거야. 너무 수준 낮은 대학교 가면 오지선다, 사지선다, 또 이런 거 한다. 이지선다도 있어. 이런 거 있어. 근데 한 대강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 간다고 하면 단답형도 있지만은 논술형 시험을 많이 칩니다. 논술형 시험 뭔지 알지? 그냥 백지에 써야 되는 거야. 논술형 시험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결과가 딱 나뉘어져. 공부 안 한 놈은 못 써. 진짜로 못 쓰는 애들 되게 많아. 대학교 가면 빽빽하게 쓰는 애들 중에 잘한 놈이 있고
못한 놈 있고. 그래서 보통 못 써서 내면 부끄럽지? 그치, 시험에서. 그치? 뭐 하는지 아냐, 애들이? 반성문이나, 다음번 시험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막 써. 이게 조교는 보지만 친구들이 보면 부끄럽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애도 있습니다. 뭐 수준이 있다고 하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아주 짧은 문제인 것 같지만 계산하는데 되게 복잡하겠지, 그지? 이유를 다 따져야 돼. 그 논술 방식이라는 게 논리적 서술 얘기하는 거야. 이유가 없이 답만 있으면 점수 안 줍니다. 논술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잘 써내려갈 수 있어야겠지. 너네도 아마도 서답형 문제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있어야 돼. 너네 개종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 주관식 서답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글 쓰는 거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따로 얘기하세요. 내가 논술 선생이었거든. 자연과학 논술, 수학과 자연과학 논술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케이스도 되게 많고 자료도 많고 짧게 알려줄 것들이 많을 거야, 아마도. 오케이? 넘어갈게. 문제네.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 예시를 같이 안 풀어주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부딪혀보고 같이 해볼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알겠죠? 지금부터 한 10분 쉬는 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릴 겁니다. 그러고 내가 그 대표 문제들 또는 이제 설명 안 하면 못 건드리는 문제 한 몇 문제 있어요. 그런 거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쉬겠습니다. 안 왔지? 답을 얘기해 줄 테니까 문제 1번부터 빠르게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1번 문제, 중력 개념에 대한 설명이야. 일단은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맞지, 그지? 중력 이전에 뭐였어? 그거보다 큰 의미가 만륜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지, 그지? 그 자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지? 네, 맞고요.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게 맞지? 왜? 중력 힘은 mg잖아, 그지? m이 커지면 F도 커져. 중력도. 그지? 얘가 작아지면 얘가 더 작아지지, 그지? 그러니까 비례한다. 맞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지. 거리 뭐? 제곱에 반비례하지. 만륜력의 식이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R 제곱분의 M1, M2 곱, 그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중력은 만륜력이니까. 오케이? 거리에 반비례한다면 이거 틀렸어. 이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 끌어당기지, 그지? 중력이, 그지? 구심력이라고 했어. 끌어당기는 힘. 회전하는 운동에 구심력이 있어야지 끌어당길 수 회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공전하도록 한다. 맞고요. 여기 제곱 빠졌지, 그지? 맞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 지구 시스템은 뭐 지각, 그 바다 또는 냇물, 계곡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게 다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양이 되고 이런 거.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생명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런데 중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그지? 우리 뼈 왜 있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려고 있는 거야. 맞지? 영향 미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갈게. 요것도 이제 기본 개념이지. 뭐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게 있고 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지. 이 뭐라고? 이동 거리는 그냥 간 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A는 이동 거리 5, B는 이동 거리가 직선으로 딱 2m 갔으니 2, 근데 C는 요렇게 가서 3. 맞지? 근데 얘 셋 다 변이는 뭐야? P부터 Q까지 갔잖아, 그지? 그랬을 때 직선 거리라고 했어요. 얘는 2입니다. 셋 다 변이가 2지. 오케이? 그리고 시간이 동일하다고 했거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같은 시간으로 나눠주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다? 속력.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는 다 뭐니? 같지, 그지? 근데 속력은 어떻게 돼? 얘가 제일 크겠지. 왜? 분자값이 제일 크잖아, 그지? 이동거리 제일 크니까 제일 작은 게 요놈 B가 되겠지, 그지?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이동거리 5 맞고요. B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다. B는 직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변이하고 이동거리 크기가 같은 거야. 됐지? C 변이는 뭐니? 2지, C는. 그지? 이동거리 3이지. 그러니까 요건 틀렸고요.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없습니다. 속도는 다 같습니다. 맞지? 왜? 변이를 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해야 돼. 가장 빠른 이런 표현이 틀린 거지, 그지? 그 다음 A 속력
A 속력은 C 속력보다 빠르다. 맞지, 그지? 왜? 5m를 예를 들어서 5초 만에 갔으면 5로 나눠야 돼. 얘는 3m로 5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얘가 더 작잖아. 그지? 됐나요? 그 속력의 비가 5대 3이 되겠지? 맞지? 같은 시간에 5m, 3m 갔으니까. 그러니까 A가 빠르다 하면 맞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틀렸으면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다시 보고, 정리하고, 내가 뭐가 약한지 고민하고, 어떻게 보완할지도 생각하고, 진짜 답이 없으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도와줄 테니까.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 ST 그래프다 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플러스 위치가 있고 마이너스 위치가 있지, 그지? 그걸 어떻게 약속한다고 했어? 미안, 내가 좀 답답해서, 더워서 잠깐 꺼놓을게. 어떻게 약속한다고 했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겁니다. 기준점 원점이 있으면 기준점에서 너네가 봤을 때 이쪽 오른쪽이지, 그지? 오른쪽을 수직선에서 플러스라고 했지, 그지?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했지, 그지? 이렇게 좌표 잡으면 돼. 기준점으로부터 이쪽으로 40m에 누구지? A가 있고요, 처음에. 이쪽으로 20m, 마이너스 20이야. 그치? B가 있어요. 얘들 어떻게 한 거야? 5초 만에 저기 40m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온 거야, 기준점까지. 그지? 그러면 어느 방향 온 거야? 이쪽 방향 온 거지, 그지? 이쪽 방향 무슨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 수직선에서, 맞지? 그 다음에 기준점으로부터 20m 여기 있던 애는 여기로 왔으니까 뭐니? 플러스 방향이지, 그지? 방향 따져야 돼. 오케이? 플러스 방향은 양수고요. 그지? 마이너스 방향은 음수야. 오케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얘 속도 따져볼게. 속도 어떻게 돼? 아까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40m 왔어, 그지? 그지? 몇 초 만에? 5초 만에. 맞지?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8이 되는 겁니다, 속도가.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20 왔고 5초 만에.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속도가. 오케이? 얘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8, 얘는 요쪽으로 플러스 4야. 됐니? 이 상황이야. 자, 그래프에서 일단은 기울기는 뭡니까? 속력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렸어요. 조심하세요. 지금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없어? 있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된다는 것은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지. 방향을 고려하고 있으면 속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잖아. 그지? 얘는 속도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틀렸습니다. 조심해. 그 다음 A 속도는 마이너스 8 인정. 맞지? B 속도는 플러스 4 인정. 띵띵. 됐죠? 그 다음 A가 관측간, B가 관측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그지?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얘기할게. 지금 딱 정규 교육과정에는 요게 없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왜? 충분히 가르칠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상대 속도라고 해요. 상대 속도. 그냥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절대적인 어떤 속력, 속도 이게 아니고, 둘 다 움직일 때는 둘 다 움직이고 있으면 얘가 얘를 볼 때, 얘가 얘를 볼 때 그냥 얘 속도를 안 보이거든. 내 속도를 고려해서 보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걸 상대 속도라고 해. 오케이? 자, 여기 보면 관측한이 기준값이야. 기준값. 오케이? 기준이야. 아, 내가 기준이잖아. 맞잖아. 그지? 관측한 사람 기준이야. 관측한 사람 기준으로 비속도라고 하면 항상 보여지는 거에서 기준값을 빼면 돼. 그게 상대적 값이 되는 거야. 좀 이따 그 의미는 내가 설명할게. 자, 비속도 얼마? 플러스 4지, 그지? 빼면 돼. A 속도 얼마? 마이너스 8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12, 플러스 1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B가 관측한, A 상대 속도. 그러면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4를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결과를 봤을 때, 이건 맞고 이건 틀렸지? 이제 내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설명해 보자고. A가 관측했다. A는,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오지? B는 뭐야? 여기서 이쪽으로 오지? 그럼 A가 봤을 때 B는 어느 쪽? 플러스 쪽이야?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 거야? 플러스 쪽으로 오는 거지, 그지? 맞지? 근데 자기 속도 8이고, 얘는 4잖아, 그지? 그럼 이게 4처럼 느껴지겠니? 내 속도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지? 어떻게 느껴져? 8 더하기 4, 12로 느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속도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됐지? 그게 상대 속도야. 얘 입장에서 딱 반대지, 그지? 자기는 일로 오는데 B는, 얘는 일로 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오는 거 같지, 그지? 마이너스야, 방향이.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합치면 12가 되겠지.
크기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상대값이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에서 상대값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당히 크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차이에 대한 상대값을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오케이? 그리고 아주 미묘한 상대값을 D라고 해요. D. 이 D가 어디 나오냐면 미분 적분에 나와요. X값, Y값을 쪼개서 DX, DY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상대값, 차이값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린 델타까지는 써봤을걸. 예를 들어서 직선에서 기울기를 델타 X분의 델타 Y. X 얼마만큼 갈 때 Y 얼마만큼 가느냐. 요 기울기라 했지, 그지? 그지? 이걸 이제 상대값, 뭐 차이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그 델타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에서 시작이나 끝값에서 시작이라고 하는 좋겠네. 결과에서 기준 또는 끝값에서 시작값을 빼는 걸로 표현됩니다. 이 상대값은 항상 그래. 델타 값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여기 누가 기준이고 누가 대상인지를 생각해야 돼. 관측한 놈이 기준이지.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대상값이 앞으로 오면 되는 거지. 이러면서 그 기준값에서 봤을 때 얘의 차이값, 상대값이 나오는 거야. 항상. 지금 내가 수학하고 과학,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 모두 다 규칙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왜 이렇게 얘기하겠니? 나도 공부해봤고 아무도 설명을 안 했고 그래서 그 차이값 얘기할 때마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뭐에서 뭐 빼지 고민했던 시기가 있겠지, 그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통합된 규칙이야, 이건. 의미라고. 알겠지? 차이값은 항상 이렇게 된다. 더하기 반대로 하면 바로 정확하게 틀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요거만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면 될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넘어갈게. 4번. 이거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다, 그지? 등가속도 운동 예시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 중력가속도 G의 높이 H라고 했어요. 등가속도 운동 맞죠? 자유낙하 운동은. 그 다음, 가해지는 힘의 크기. 힘의 크기 뭐? F 이꼴 뭐? mg. 맞지? mg. 맞습니다. 힘의 크기. mg가 F. 힘 크기지. 자, 요거 봐봐. 3번. 잘 이해 안 되는 별표. 물체의 질량이, 봐봐. m이 2m이 됐다고 해서 g가 바뀌니? 중력 가속도는, 그 물체가 뭐든 상관없이, 우리 지금 7명,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캐리비안 베이에 있는 그 우상에, 지금 왜 캐리비안 베이 왜 가냐? 할인 때문에 가는 거야? 졸라 추울 건데. 그지? 어쨌든, 걔 상관없이 다 뭐니? 질량 상관없이 그냥 가속도 g야. 안 변해. 알겠지? 왠지 질량이 2배 됐다. 2m이면 왠지 가속도 커질 것 같지 않니? 느낌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중력 가속도는 상수입니다. 상수가 뭐야? 안 변하는 값이야. 어떤 물체든 상관없어.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물체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우리 했잖아, 그지? 어떻게? 원래 h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 gt 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시간 t, h만큼 갔을 때 걸리는 시간 t는 이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2분의 1 없애기 위해서 2배, g 없애기 위해서 g로 나눠, 제곱 없애기 위해서 루트 c요, 루트 g분의 2h라고 했지, 그지? 오케이? 루트 g분의 2h 맞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좀 더 시켜보고 한 번 더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까지 해보라고 했지, 그지? 사고 실험 얘기해볼게. 수평방향 던질 때 속력이 클수록, 속력이 크면 더 멀리 가지, 그지? 가까운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지겠지. 공기 저항 무시하면 충분히 빠른 속력 던졌을 때 어떻게 회전할 수 있다는 걸 결과로 내세웠지, 그지? 맞지? 그 다음, 사고 실험으로 그치. 딱 요 목적이었지, 그지? 다른 운동. GPS 위성,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 정지 위성 이런 얘기 했지, 그지? GPS 위성도 같은 원리, 맞아요. 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6번. 이것도 어렵지 않지? 벌은 요렇게, 나비는 요렇게, 시간은 같게. 그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자, 벌과 나비 이동거리는 다르죠. 거리는 얘는 요렇게 갔으니까 적어도 직선보다 이 곡선이 길지. 그지? 거리는 그냥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같다. 틀렸고요. 벌과 나비, 변이는 시작과 끝점. 알지? 그지?
시작 끝 끝점이 같으니까 같습니다. 벌과 나비 평균 속력은 뭐야? 다르지. 왜? 이동 거리가 다르고 시간은 같지만 이동 거리 다르잖아. 그럼 속력이 다르지, 그지? 벌이 클 겁니다, 그지? 근데 속도는 뭐야? 같지, 그지? 변이가 같고 변이를 시간을 나눈 게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는 같아요. 평균 속력은 같다 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오케이? 무슨 말, 속도와 속력을 지금 구분하는 문제 두 번째 나오고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까지 했고요. 자, 7번은 내가 지금 바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도 상대 속도 문제예요. 상대 속도.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까지를 또 풀게 할 건데 아마 거기서 좀 막힐 거야. 그러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야. 이제부터 그래프 해석을 하거나 그래프를 만들어내서 해석하거나 해야 되는 본격적인 조금 약간 중난도 이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볼게요. 7번. 1직선상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고 A, B, C고 자, A는 지면에 대해서 서쪽으로 25m. 지면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아니지. 안 움직이지, 그지? 지면이 딱 봤을 때 서쪽으로 25m라는 뜻이거든. 뭐에 대하여? 문법적으로. 맞지? 서쪽은 이쪽이지, 그지? 지금 보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어때? 속력이 25라는 뜻이야. 됐지? 지면 안 움직여. 그냥 딱 순수한 속력이 25야. 자, 그 다음, 봐봐. B는 A에 대하여. 그 대하여가 뭐니? 기준값이야, 기준값. 그게 한마디로 B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얼마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 A에서 보고 있는 거야, B를. 기준, 보고 있는 거. 오케이? B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10이래. 동쪽으로 10이래, 요쪽으로. A가 봤을 때 B는 동쪽으로, 요쪽으로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야. 됐지? 속력이 10이야.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준아, 생각해봐. 얘는 20으로 이쪽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봤을 때 얘는 이 반대쪽으로 10으로 이제 이쪽으로 멀어지고 있대. 그러면 이 B는 원래 지면에 대해서는 속력이 어떻게 되겠니? 잘 봐. 얘가 봤을 때 일로 가는 거지. 얘도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돼. 얘가 25로 가니까 얘는 15로 가면 점점 멀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차이가 얼마야? 10이지, 그지? 멀어진 거. 이쪽으로 멀어지는 거지. 동쪽으로 멀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거 잘 이해해야 돼. 됐죠? 그 다음. C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35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5니까 얘가 35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얘는 이쪽으로 10만큼의 속력을 갖고 있어야지 35가 되지, 그지? 자, 이거를 이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다시. 요거 한번 해볼게. B는 A에 대해서. 그러면 B 속도가 있다고 하자, B. B는 A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거 필기해야 됩니다. V, BA라고 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B를 본 거고 A가 본 거야. 됐지? 뒤에 있게 보는 거야. 기준값이야. 됐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VB 빼기 VA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근데 VB는 모르지 지금. 근데 빼기 VA가 뭐야? 서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잘 봐야 돼. 됐니? 부호 잘 따져야 된다고. 부호 때문에 맞고 틀리겠지, 그지? 이거.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 했어? 동쪽으로 플러스 10, 동쪽 플러스에 10이지, 그지? 맞지? 동쪽 플러스잖아. 서쪽이 마이너스고. 맞지?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되냐, 이거지. 이게 플러스 25니까 플러스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15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의미상으로 뭐? 서쪽으로 15라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하나 더 써먹어 보자. 여기 C는 A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C는 A에 대해서. 그러니까 BC 빼기 VA를 해야 되는 거지. A가 보는 거지. A에 대하여. A가 보는 거야. 맞지? 그러면 VC 모르지? 아직? 그지? 그리고 VA는 마이너스 25 맞지? 그지? 그럼 더하기 25 되지? 근데 그 결과가 얼마야? 동쪽으로 35야. 상대값이. 그지? 그러면 이게 플러스 35. 동쪽은 플러스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되면 얘는 얼마? 플러스 10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얘의 지면에 대한 속도가 10이라는 뜻이야. 동쪽으로. 오케이? 구분해야 돼. 집중 잘 해야 돼. 그지? 헷갈리겠지? 잘 하면 요거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해봐. 알겠지? 이거 수업 끝나고라도 해봐. 자, 기억 볼게요.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자, 대하여지. A가 기준이야. B의 상대 속도는 동쪽으로 10m/s이다.
틀렸지, 당연히. 그지? A에 대한, A를 기준으로 B 상대 속도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맞네. 미안해. 자, 요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거야. B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10m/s. 그지?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같은 말이야. 이게 조금 더 자세한 말이네. 그지? 근데 동쪽으로 10 맞네. 그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됐죠? 지면에 대한, 지면은 그 근본적인 자기 속도 얘기하는 B 속도는 이거지, 이거. 15. 틀렸죠, 이거. 맞지? 그 다음, 지면에 대한 C 속도는 동쪽으로 10. 맞지? 그지? 우리 다 계산해냈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가 딱 상대값 계산하는 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기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잘 풀 수 있으면 거의 안 헷갈릴걸, 아마도. 알겠지? 요거 몇 번 반복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쉬는 시간 없이 아까 말했던 여기서부터 네 문제야. 됐지? 8, 9, 10, 11 문제 보기라도 해라. 지금 문제 보고 플랜을 세워봐.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뭘 가지고 뭐 해야 되지? 한번 따져봐. 문제지 안 줬을 거고. 자, 8번. 출발점. 일단 그래프 나오면 무슨 그래프인지부터 봐. 위치 시간 그래프야. ST 그래프. 정지에 있던 철수, 정지, 체크. 그 다음, 직선 운동해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대.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지에 있다가 지금 위치가 위쪽이니까 플러스 20까지 갔다가, 그지? 다시 뭐니? 요렇게 해서 0이 됐지, 그지? Y값이, 그지? 다시 돌아온 거야. 오케이? 근데, 그런 식으로 됐는데, 구간 1, 2, 3에서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래. 등가속도 운동인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요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프가. 이제 이 그래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철수 속력은 0이고, 이때도 0이다. 위치가 20일 때는 0이다로 돼 있지, 그지? 1, 3에서 운동한 시간을 갖다. 1, 3에서 운동한 시간 같다라고 하고 이제 보기를 줍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 위치 시간 ST 그래프가 있다. 요때 휴 이런 게 있으면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정확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이 점에서의 뭐다? 순간적 속도입니다. 순간적 속도. 오케이? 알고 있으라고. 위치 시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야. VT 속도 시간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 속도 의미한다. 1에서의 속력은 증가한다. 봐봐. 1이 요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지금 요거하고 닮았지, 그지? 요거 확대했다고 생각하자. 그럼 어때? 예를 들어, 이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간, 이렇게 따져보면, 이때 접선, 이때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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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인데, 그게 어떻게 돼? 커지지, 그지? 응?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점점 빨리 올라간다는 건 같은 시간 더 많이 간다는 뜻이야.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높다가 0이 되지, 그지? 응? 그럼 어떻게 돼? 속도가 같은 방향인데 점차 느려졌다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거 얘기 안 해줘도 돼. 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 0이잖아, 기울기가. 기울기가 0이면 속도가 0이라는 뜻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멈추는 게 맞지. 됐니?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구간 3에서는 점차 뭐니?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는 뭐야? 속도를 얘기할 때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쪽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에서의 속력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1과 3에서의 속도의 방향은 어때요? 속도는 이건 플러스 속도, 얘는 뭐야? 마이너스 속도지, 그지?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지. 반대야, 반대. 다시 말할게. 점차 이쪽으로 빨리 가다가 이 구간에 점차 느려지다가 가긴 가. 그쪽으로. 느려지다가 멈췄다가 빠바박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3에서. 맞지? 요거 잘 해야 됩니다. 자, 뒤에서 속도의 방향 같다. 틀렸죠? 기억님의 답이고. 9번 갈게요. 자, 직선상의 운동의 물체가 PQ를 지난 후
아래 정지, 정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선 운동, 여기서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정지하는데도 점차 속력이 줄어들어 정지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것도 등 가속도 운동이라 할 수 있어. 일정하게 속력이 변하면. 됐지? 그리고 이 사이 거리가 같다라고 했거든. 걸린 시간, 평균 속력, 그 다음에 중간 지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그래프 없잖아. 그지? 이런 문제, 여긴 그래프 있지. 이건 가속도 시간 그래프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속도 시간. 이제 드디어 나왔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그지? 자, 그래프 없어요. 자, 이제부터 9번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래프 해석을 해볼게요. 해볼게. 자, 처음에는 PQ 사이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속도가 있었고, VT 그래프인데, 속도가 있었고,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갔을 거야. 맞지? 일정하게 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Q에 도달했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저 아래 정지하려고 하면 속력이, 등가속 직선 운동이면 속력이 점차 줄어들다가 0이 돼야 되겠지, 그지?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이게. 근데 여기서 핵심, 뭐라고? 이 시간하고 이 시간에서 거리가 같잖아, 그지? VT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이 뭐라고 했어? 이동 거리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다라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됐죠? 예를 들어 볼게. 속도가 처음에 10이었다고 치자. 그 예를 들어 이게 예를 들어 속도 시간이 2였다고 치자. 에? 그러면 이 시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넓이는 10 곱하기 2잖아. 20m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0m 돼야 되지? 그러면 2분의 1에 10 곱하기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다? 4가 돼야 되겠지, 그지? 넓이가 같으려면. 그지? 그러면 이건 2고, 요건 4.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건 6이지, 그지? 6초에 이제 멈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12로 하지 말고 V0로 하면 돼요. 상관없어. 근데 좀 더 쉽게 눈에 보이라고 한번 숫자를 한번 대입해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래 면적, VT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이동거리 또는 변이다. 여기서 그냥 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동거리랑 변이 똑같아. 직선이니까. 그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 이거는 2초, 이건 4초, 2배지, 그지? 맞지? 삼각형 넓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배가 돼야 되지, 시간이. 그러니까 P에서 Q까지의 2배이다. 맞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P와 Q 사이 평균 속력은 Q와 R 사이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하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Q 사이지, 그지? PQ 사이는 속력이 일정했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그냥 이 값이야. 1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봐. 이렇게 VT 그래프에서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직선형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등가속도 구간이지, 그지? 이때의 평균 속력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중간값이야. Y값. 10에서 0이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평균 속력 5인 거야, 5. 항상 그래. 근거를 대볼까? 이 넓이가 20이잖아. 그지? 평균 속력이 뭔데?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갔다고 가정했을 때 속력이야. 그러면 5로 계속 갔으면 이 직사각형 넓이가 뭐야? 20이지. 맞지? 5 곱하기 4는 20이잖아. 맞지? 딱 중간값으로 따지면 되는 거야. 직선일 때는. 직선이 뭐라고? VT 그래프의 직선은 뭘 얘기해? 기울기가 있는 직선은 등가속도 운동 얘기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위쪽 또는 아래쪽에만 그래프였으면 딱 중간값이 평균 속력이야. 응? 평균 속력은 원래 그 이론대로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전체 이동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1초당 균이랑 같다고 했을 때 이동거리가 나오겠지, 그지? 그게 평균 속력이거든. 맞지? 의미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야.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중간값이야. 직선이 나오면. 오케이?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PQ 사이 평균 속력은 QR 사이 평균 속력 2배 맞지, 그지? 얘는 10이고 얘는 5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알아두고 넘어갈게. 봐봐. VT 그래프야. 한번 그려볼게. VT 그래프인데 자, 요렇게 그 A와 B라는 물체가 운동했다고 하자. 요게 좀 어려운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잖아. 0 기준으로. 그지? 봐. 얘는 어떻게 간 거야? 처음에 속력이 0이어서 점차 속력이 증가해서
10초에 20이 된 거야, 속력이. 자, 얘 가속도 얼마야? 10초에 20 증가했어. 맞지? 그럼 플러스 2야, 플러스 2. 맞니? 10분의 20. 맞지? 자,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증가했어. 10초 만에. 가속도 얼마야? 플러스 2야. 똑같아. 맞지? 그 차이가 20만큼 증가한 거잖아, 속도가. 10초 만에. 1초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라고 했잖아, 그지? 자, 얘하고 얘는 가속도가 같아. 그걸 이제 우리가 VT 그래프에서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기울기가 같다고, 평행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VT 그래프에서. 됐니? 요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의 이동거리 얼마야?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자, 이건 플러스, 방향만 있기 때문에, 자, 이동거리는 그냥 삼각형 넓이야. 그러면 10, 20, 2분의 1, 100이야, 100m야. 이 삼각형 넓이면 100m라고. 자, 근데 얘는, B는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아마 5초일 거야. 그지? 특정 시간까지는 마이너스 속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간 거야, 반대로. 그 다음에 5초 이후에는 플러스, 쪽으로 그래프 왔잖아, 그지? 그럼 속도가 플러스 됐다는 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 그때 반대로 가는데 이 넓이하고 다시 돌아온 넓이를 합해야지 이동거리야. 됐니? 갔다 왔으면 이동했잖아. 그지? 맞지? 그럼 이게 얼마야? 10 곱하기 5는 50. 그러니까 이게 25거든? 반대로 마이너스 25m 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25m 플러스로 왔으니까 다시 원점에 온 거야, 이거. 얘는. 무슨 말인지 아니? 10초 만에 원점에 온 거야. 자, 이제, 이동거리 얘는 100m고, 맞지? 얘는 어떻게 돼? 이동거리 50m야.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속력은 얘가 2배가 되는 거지. 맞지? 같은 시간에 100 갖고 얘는 25 이동했잖아. 그지? 속력. 근데 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속도는 어떻게 하라고? 얘처럼 이 플러스 방향이 있지, 그지?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중간값 찾으면 된다고 했어. 맞지? 됐지? 자, 아까 다시 말할게. 얘는 평균 속력이 평균 속력이 100m를 10초 만에 갔으니까 10분의 100이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10이야. 오케이? 맞니? 평균 속력 10. 오케이? 얘는 평균 속력이 얼마야? 10초 만에 지금 얼마 갔다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50m 왔다 갔다 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5야, 얘는. 오케이? 평균 속력은 5야. 속력과 속도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고. 오케이? 됐죠? 근데 A의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직선으로 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평균 속력과 같습니다. 아예 똑같아. 됐니? 얘도 평균 속도가 10이지, 그지? 맞지? 근데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게요? 25m 갔다가 25m 돌아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10초 후에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0이야, 0. 0이야. 오케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속력과 속도로 나눌 때 속력은 사실 좀 더 간단한 개념이긴 한데, 속력은 이렇게 VT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걸쳐져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거 따로따로 이동거리 구해야 됩니다. 이동거리 구해서 총 시간으로 나누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 나오잖아, 그지? 근데 속도도 원래는 그렇게 해. 원래는 그렇게 해. 얘는 마이너스 25, 얘는 플러스 25, 합하면 0이지, 그지? 변이가. 오케이? 그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문제 보면서 얘기했던 뭐라고? 속도는 상관없어.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어. 그냥 직선형 그래프였으면 그 중간값이 평균 속도입니다. 중간값이.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10이니까 중간값이 0이잖아. 그지? 평균 속도 0이야. 얘는 0에서 20이면 10이지. 평균 속도가. 이걸 문제에 적용해서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다시. 속력도 마이너스 쪽만 있거나 플러스 쪽만 있으면 그냥 면적 구하고 중간값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속력은 이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지? 근데 속도는 뭐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걸쳐 와도 그냥 중간값이라고. 뭐가? 평균 속도가. 평균 속도 구할 때 중간값을 구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요건 기술적으로 접근할 때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요거 해볼게.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의 중간 시점에서 물체는 Q와 R 지점이 중간 지점을 지난다. PQ, QR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지? 아까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랬지.
요 면적하고 요 면적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이게 2면 요건 6이라고 했지, 그지? 기억나? VT 그래프. 자,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의 중간 시점은 한 요 정도다, 그지? 에서 물체는 Q와 R 지점, 중간 지점을 지난다고 돼 있다, 그지? 자, 봐. 여기까지 시간이 지났을 때 뭐니 P에서 Q로 온 거야, 맞지? 여기서 Q에서 R로 가는 전체 이동 거리지, 그지? 그지? 근데 중간 지점에서 보면, 중간 지점에서 이 말이 맞으려면 딱 중간 거리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동했을 때 R의 면적은 이거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동했을 때 R의 면적 요거라고. 같니? 다르지? 우리 중2 때 합동 대칭 이런 거 배웠지, 그지? 자, 수평 이렇게 하면 이거 직각삼각형 넓이 다 같습니다. 합동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 지점까지 갔을 때가 그 이후 중간 지점까지로 봤을 때 이동 거리가 3대 1인 거야. 3대 2.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그런데 속도가 있었는데 점차 느려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동등한 시간이라도 앞 시간이 속도가 빨랐고 뒤 시간 훨씬 느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완전 다르다고. 3대 1이 되네? 맞지? 이런 거 잘 해야 돼, 이런 거.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VT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이동거리다. 그거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것 때문에 시간이 좀 갔는데. 자, 10번, 11번, 그 다음에 13번, 14번도 이제 다음번에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속도, VT 그래프 그려야 돼. 가속도 시간으로 해결된 거 없어요. 그럼 얘는 2초까지는 가속도 4야. 그럼 어떻게 돼? 2초까지 1초당 4씩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지. 2에서 4까지는. 그지? 그러면 이 2초에 1초당 6만큼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3초가 됐을 때 2가 돼야 되고요. 8에서 2는 6만큼 줄어든 거지. 그 다음에 4초가 됐을 때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거 아래 면적은 뭐냐? VT 그래프니까 이거 이동거리야.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면적하고 요 면적 합하는 게 이 2초, 4초 사이의 이동거리야. 그리고 지금 변이를 구하라고 하면 2초, 4초 사이 변이는 이 이동거리에서 이 이동거리 빼야 돼. 마이너스니까. 오케이? 그런 거 잘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마지막 문제까지도 다 풀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정리해도 되고요. 정리는 하세요. 정리하시면 되고, 네, 그 문제지 줄 건데 그 문제지에 50%